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때의 불편한 마음. 특히 성격이 좋으신 분들은 이대로 넘어가야 하나? 뭐라고 말하지? 관계가 서먹해지면 어쩌지? 하면서 더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내가 한번 참고 넘어가면 편할 것 같지만 그 순간의 마음의 짐은 오래 남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는 후회도 듭니다. 더 큰 문제는 한번 참고 넘어간 일이 다음에는 더 말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는 더욱 끼우기 어려워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관계도 지키면서 당당하게 나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속으로 삭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말을 들어보라. 그렇습니다. 무시하는 행동에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먼저 그들이 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듯 말하는 그들이 자주 쓰는 말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화할 때 네가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네가 이래서 너가 그랬더라면 하는 식으로 마치 모든 일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죠.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둘째, 겉으로는 관심인 척하면서 살짝 비꼬는 말투를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많이 달라졌네. 오늘 스타일이 독특한데. 얼핏 들으면 칭찬 같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들이죠. 셋째, 과거의 일을 자주 끄집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잖아? 너는 항상 그래왔지. 마치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난 일들을 현재와 연결짓죠? 가까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루하루가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함께 배워볼까요? 첫 번째,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건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럴 때 쓸 수 있는 의외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못 들은 척하고 한 번 더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처음 들으면 약해 보이는 이 말이 실은 무시하는 사람을 당황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걸 아시나요? 왜 이 말이 효과적일까요? 첫째, 무시하는 말을 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닫게 되죠. 둘째, 같은 설명을 반복하게 만들므로써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 설명하는 건 쉽지만 2번, 3번 반복하다 보면 누구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셋째, 이 말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상대에게 부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무의식 중에 그런 무시하는 말씀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방법을 쓸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또렷한 목소리로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세요. 움츠러든 모습이 아닌 당당한 태도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3번째 설명을 하기 전에 상대는 자신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도 한번 정리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벌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싸움이 아닌 대화이지 않나요? 이 방법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우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바로 알미니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의외로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보다 배우려는 사람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배우려는 사람의 성장 가능성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자기 개발에 열정적인 사람을 누가 감히 무시할 수 있을까요? 배우는 사람이 실수를 해도 곧 바로잡을 거라는 믿음이 있고 지금은 부족해도 내일은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하는 태도입니다. 위축된 목소리로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 오히려 더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고 긍정적인 어조로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지금 무시당하는 기분이 드신다면 오히려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세요. 설령 지금 당장은 배움에 대한 열정이 없더라도 배우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배움에 대한 불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모르는 것을 우리의 무기로 바꾸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의외로 들리시겠지만 무시하는 사람을 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오히려 그들의 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당황하게 됩니다. 방어나 반박을 예상했던 상대방의 기세가 순간 꺾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죠. 최근에 만난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동료가 늘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선생님 세대는 이런 디지털 기기를 잘 모르시죠? 저희가 요즘 트렌드를 더 잘 알아요. 처음에는 기분이 많이 상하셨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젊은 세대가 새로운 것을 더 빨리 받아들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30년간 쌓은 경험도 나름의 가치가 있거든요. 서로 배우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동료의 태도가 달라졌답니다. 오히려 박 선생님의 경험을 존중하고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해요.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상대의 말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방어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내 입장을 차분히 설명할 기회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투나 냉소적인 어투는 피하세요. 진심 어린 태도로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맞서 싸우는 것보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더 강력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면서도 나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당당함 아닐까요? 네 번째, 기분이 상당히 안 좋네요 라고 한번 툭 던져보세요. 참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그저 침묵하며 넘어가곤 하시죠? 괜찮아, 이해해줘야지. 참는 게 현명한 거야.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어. 하지만 침묵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죠. 제가 얼마 전 상담했던
50대 김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늘 무시하는 말을 하는 동료가 있었답니다. 아이고, 김 과장님은 이런 것도 모르세요? 김 과장님 나이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김 과장님도 내가 참아야지 대응하면 관계만 더 안 좋아질 거야라는 생각으로 웃어넘기곤 했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동료의 태도는 더 심해졌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게 되었죠. 그러다 어느 날 김 과장님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리고 얼마 뒤 또다시 그 동료가 아니, 김 과장님 나이에 이런 것도 모른다고요? 라고 했을 때 김 과장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정우 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불편합니다. 모르는 건 배우면 되지만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고치기 어렵죠? 그 순간 동료는 당황했고 그 뒤로는 무시하는 듯한 말을 전혀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표정한 얼굴로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절대 웃거나 눈을 피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말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단호하게 대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결 수월해집니다. 기억하세요. 침묵으로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자존감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싫다고 말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라고 답해 보세요. 이 한마디는 무시하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가장 우아하면서도 강력한 대응입니다. 감정적으로 맞받아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조건 수긍하지도 않으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시각을 드러내는 거죠.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그 부분은 저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상대가 아무리 무시하는 투로 말해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여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말할 때 오히려 상대방이 더 귀 기울인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화를 내거나 흥분한 사람의 말은 쉽게 무시할 수 있지만 차분하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의 말은 무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잔잔한 물살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습니다. 거센 파도는 바위에 부딪혀 금세 부서지지만 잔잔하지만 끊임없이 흐르는 물방울은 결국 바위에 구멍을 내는 법이죠. 무엇보다 이 말에는 나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눈은 정면을 향하고 목소리는 차분하되 단호하게 절대 움츠러들거나 목소리가 떨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만의 주관과 경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유부단한 사람보다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1000마디의 맞대응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공자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려면 먼저 남을 높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왜 무시를 당하면 그토록 마음이 아플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우리는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되죠. 반대로 무시를 당한다는 것은 내 가치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로 가슴을 찔린 것처럼 깊은 상처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은 단순한 인간관계 대응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를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화를 내며 맞대응하거나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방법들은 서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맹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남을 인정하라. 결국 가장 현명한 대응은 나도 지키고 상대방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시하는 사람을 현명하게 대처하신 노하우나 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지혜가 모여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